슈퍼스타를 잃고 갑자기 경기에서 미끄러질 때 시스템은 그 원인을 폼 저하나 외부 요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두 생태계 MLS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두 팀이 똑같은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재앙적인 붕괴 시나리오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후군입니다. 2026년 4월 12일 아침 북미 축구계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주장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한 날 선두팀 LAFC가 꼴찌 언저리의 포틀랜드 팀버스 15팀 중 14위에게 당한 일대 이에 굴욕적인 패배의 충격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국제 스포츠 뉴스들은 영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습니다. 손흥민의 친정팀인 토트넘 호스퍼가 10년 만에 최악의 위기 속으로 더욱 깊이 가라앉으며 공식적으로 프리미어리그 18위 강등권으로 추락했고 2026년 들어 단 한 번의 승리조차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CBS 스포츠 생방송 중 전설적인 티에리 앙리는 단순히 LAFC의 전술만을 비판하는 진부한 방식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방송 연출자에게 스튜디오의 화면을 반으로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쪽에는 오늘 새벽 LAFC의 처참하게 꽉 막힌 경기력이, 다른 한쪽에는 2026년 토트넘의 재앙적인 연파의 행진이 띄워졌습니다. 바람의 아들은 그의 날카로운 전술적 시야를 통해 현대 축구가 지닌 가장 거대한 네 가지 치명적 결함을 낱낱이 발가벗기는 소름 돋는 진실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손흥민 부재 증후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약자 앞에서 익사하는 증후군, 공포심의 상실 티에리 앙리는 약팀을 상대할 때 발생하는 결과적 붕괴를 지적하며 평행 분석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항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그는 왜 거인들이 돌연 승리하는 법을 잊어버리는지 해명했습니다. 파괴적인 연승 행진을 달리며 MLS 선두를 질주하던 LAFC가 꼴찌팀인 포틀랜드 팀버스 앞에 갑자기 무너져 내렸을 때 미국 언론은 이를 대지진과 같은 충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앙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레이저 포인터로 통계표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토트넘과 LAFC 사이의 유사점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입니다. 그는 북런던의 위기와 이를 대조했습니다. 영국을 보십시오. 소니가 떠난 이후 토트넘은 현대 축구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18위에 처박혀 실질적인 강등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LAFC와 스퍼스가 모두 리그에서 가장 나약한 적들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을까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공포심의 상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경기의 운명을 단숨에 결정지을 수 있는 슈퍼스타가 사라지면 상대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니의 그 폭발적인 질주가 주는 끔찍한 위협이 제거되었을 때 평소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하던 작은 팀들은 즉각 대담하게 라인을 높이 끌어올려 대등한 전방 압박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이 가장 날카로운 창끝 없이 억지로 치고받는 난타전을 강요당할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숨통이 조인 차에 그 약자들 앞에서 처참하게 익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평범해진 스타들의 역설, 자석 효과, 인력의 개념,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분석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앙리는 주변 위성 공격수들이 겪는 치명적인 고립을 깊이 해부했습니다. 그는 데니스 부앙가와 현재 토트넘의 공격수들을 시스템이 공간 창출자를 잃었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무해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두 번째 연쇄 반응은 바로 나머지 선수들의 고립입니다. 우리는 이를 자석 효과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앙리가 분석 영상의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득점 선두 데니스 부앙가를 보십시오. 그는 왼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봉쇄당했고 제대로 된 유효 슈팅 하나조차 날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현재 토트넘의 값비싼 공격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움직이며 끊임없이 상대 센터백의 벽에 맹렬히 머리를 들이받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 통계 수치가 주는 환상,
기만을 발가벗겼습니다. 잔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공격수들은 분명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소니의 그 거대한 전술적 중력, 인력의 선너사, 얻는 막대한 이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돌연 평범하고 초라한 선수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피치 위에 소니가 있을 때 그는 2명에서 3명의 상대 수비수를 단단히 빨아들이는 거대한 자석이며 이는 동료들이 파고들 수 있는 아득하고 광활한 고속도로를 자동으로 열어줍니다. 하지만 소니가 사라지면 상대의 화력을 분산시키던 그 자석은 즉각 효력을 상실합니다. 부안가나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이제 깊숙이 내려앉은 로우 블록 밀집 수비의 그 거대한 성벽 전체를 맨몸으로 직접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교착 상태 속에서 그들은 뼈아픈 진리 하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공간 지능 수준으로는 그 성벽을 결단코 자력으로 부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직적 축구의 죽음 티에리 앙리는 두 팀의 플레이 방식을 분석하며 극심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인 공격 축구 철학을 대변하는 이 전설은 현재 LAFC와 스퍼스가 보여주는 수면제 같은 축구를 맹렬히 비판하며 이를 백패스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정의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분노를 느꼈던 3번째 유사점입니다. 소니가 결장하자 LAFC와 토트넘 모두 무의식적으로 완벽히 똑같은 플레이 스타일, 즉 무의미한 점유로 전환되었습니다. 앙리가 패스 네트워크 전술판을 분석했습니다. 어젯밤 LAFC는 공을 오래 쥐고 무려 18번의 슈팅을 날렸지만 그들의 플레이는 너무나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뻔히 예측 가능했기에 자국 팬들로부터 아마추어 축구라는 것엔 야유와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직축의 죽음을 정밀하게 해부했습니다. 피치 위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박살내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시야를 갖춘 소니, 같은 선수가 없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완벽하게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들은 소유권을 잃을까 두려워 전방을 향해 과감하게 라인을 꿰뚫는 패스 수직성을 찔러 넣지 못합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경기의 템포는 끔찍할 정도로 느려지고 판에 박힌 듯 뻔해집니다. 선수들은 끊임없이 무해한 횡패스와 센터백을 향한 백패스만을 남발하며 상대 페널티 박스 외곽만 빙빙 맴돌 뿐 중앙 하프 스페이스를 절대 뚫어내지 못하는 유자형 패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스퍼스와 LAFC 양팀의 전매 특허이자 가장 무자비한 살상 무기였던 수직적 직선적 축구는 손흥민이 잔디 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로 그날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각적인 믿음의 상실, 제왕의 끔찍한 몰락, 이 프랑스 출신의 전설이 내놓은 마지막 요소이자 스포츠 심리학의 관점에서 가장 심오하고 치명적인 결론입니다. 그는 챔피언의 DNA를 가진 집단과 그저 들러리에 불과한 집단을 명확하게 가르는 기준인 심리적 붕괴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요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가장 처참하게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바로 이 두 팀 모두가 즉각적인 믿음을 완벽하게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앙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평론의 뉘앙스를 바꿨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LAFC 감독은 아주 정확한 사실 하나를 고백했습니다. 소니는 상징적인 차원의 굳건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아무리 답답하고 숨이 막힐지라도 이 팀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위기를 탈출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말입니다. 그는 정신적 구조의 산산조각난 파편들을 분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젊은 선수라면 자신의 주장을 바라보며 그가 추가 시간에 반드시 기적을 창조해낼 능력이 있음을 100% 확신할 때 당신은 자동으로 마지막 1초까지 죽으림을 다해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피치 위에 그가 붙어지 없다면 극심한 패닉과 혼란이 즉각적으로 이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젯밤 85분의 VAR로 인해 득점이 취소된 바로 그 순간 LAFC의 신경계는 즉각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미드필드를 텅텅 비워두었고 결국 90+6분의 결정적인 최후의 칼날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토트넘을 보아도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들은 2026년 내내 경기 막판마다 겁쟁이처럼 끊임없이 승점을 질질 흘리며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신을 굳게 닻을 내려 고정시켜줄 영혼 손흥민이 없자 LAFC와 토트넘 모두 자신들의 초라한 진짜 밑바닥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압박감 앞에서는 그저 한없이 평범하고 겁이 많으며 리더가 결여된 영혼 없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시 BS 스포츠 생방송을 통해 울려 퍼진 티에리 앙리의 이토록 날카로운 평행 비교는 대서양 양안의 모든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거대한 공감의 물결을 일으키며 손흥민 부재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했습니다.